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수도권도 확진자 10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방역만 강화에 더해서 감염병 공포로 인한 경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대책들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그 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기준으로 확진자 상황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가장 많은 2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 현재 사망자는 12명이고요. 확진자의 경우는 1,261명입니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81%.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쪽에 집중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또 격리가 해제된 퇴원을 하고 격리 해제된 분이 2명이 늘어서 24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국회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추가 경정에서는 추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가 철시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완전히 텅텅 비었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국회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추경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제 메르스 때 2015년이죠. 1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 지금 15조 원대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야의 이런 대표들과 함께 협조를 구하면서 국회에서 좀 빠르게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국난 극복의 의지를 같이 다지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동안에 총선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 재난에 대처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를 아마 여야 대표들이 함께 할 거고요. 물론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조 원을 기본으로 하고 15조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찾은 상황인데 야당에서 이 추경과 관련한 협조를 확실하게 해줄지 혹은 왜 이제와 왔냐라면 오히려 반기일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워낙 긴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위기감이 크고 특히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 하락하는 양상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기관들도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현재 한은에서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2.3% 성장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0.12%포인트 정도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은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특히 현장에서 정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계시고 의료진들도 정말 너무나 힘들게 지금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여러 가지 마스크의 대책이라든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서는 바람에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가 정말 답답한 지경일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지난번 메르스 때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11조 원대 메르스 때보다는 좀 더 큰 수준 아마 지금 현재 15조 원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역시 또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세입은 292억 원 정도 292조 원 정도의 그런 세입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된다면 경기가 침체된다면 사실상 또 세입 부분에서도 결손이 발생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세출과 세입에 대한 이 추경 문제 이 부분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재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항목을 정하고 추경 항목들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 이런 부분들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아마 최종적인 그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액수는 큰 갈등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미중유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와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특히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검사가 안 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들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이상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야당도 용인을 할 거다. 대신에 이제 항목 하나하나를 놓고 과연 얼마나 정부가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느냐. 물론 지난번 마스크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라든가 또는 검역관을 늘리는 이런 문제가 당시 또 자유한국당 야당이 당시 굉장히 삭감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의 상황도 그런 부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최대한 검증을 하려고 할 거고요. 여당에서는 또 그 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국민들의 이런 공포에 또는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갈 텐데요.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해서 지금은 정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 총선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이 마음을 키우는 이 희망을 주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말 여야 협력해 주기를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네, 또 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또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반면에 정부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감염 경로를 파악해 봤을 때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의 입국자들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고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한과 후베이를 중심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성 지역에서 발생이 굉장히 주춤하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또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강하게 전면 금지를 아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회담을 할 경우에요. 이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감염 경로 그리고 확산의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신천지 교인들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것들이 지금 핵심적인 이슈고 전국의 발생자들도 대부분 신천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로에 대한 추적, 감염원에 대한 추적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한 이 방역의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보다는 지금 신천지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확산을 어떻게 막고 그 경로를 차단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큰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정부 방침을 존중하는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요. 이게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는데 주요 인사들이 말을 조금 과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실수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인데 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중국인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타당한 게 아니고 중국을 갔다 온 한국인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지부 장관으로서 좀 더 신중한 발언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번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모기에 비유하면서 네. 그런 표현이 있었었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적절하지는 않은 비유였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 온 우리 한국인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근본 원인은 감염의 이 출발은 바로 중국 우한이었고 후베이성 거의 전혀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감염원의 그 출처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신 국민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실제 이 감염의 경로에서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보건학적으로 제시했으면 좋은데 그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하게 들리고 마치 우리 국민들이 탓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자, 특히 이렇게 국민들께서 뭔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느껴지는 공포와 불안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냉철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여기에 이 대구 경북 봉쇄 발언을 했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한 예. 실언이고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봉쇄라는 것이 방역상의 문제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걸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감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누그러뜨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봉쇄 정책인데 거기에 더해서 홍익표 대변인 발언이 그게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동의 문제를 다룬다. 다시 말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출입이라든가 이것을 사실은 막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의 발언은 분명하게 당초의 방역상의 검역상의 이 봉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은 결국은 상황에 대해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실언이 됐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은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 조금 더 이어서 가면요. 국회에서 코로나19 특위가 결성이 됐고 또 코로나 3법도 통과를 시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뭐 우선 내용을 조금 짚어주시고요. 사실 이게 좀 이미 코로나19가 퍼질 대로 퍼진 뒤에 이런 대책들이 시행된 거라 정부만 한 발 늦은 게 아니라 국회도 좀 대책이 늦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평가를 할 만합니다. 국회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많은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형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동안에 뭐 이런 검역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우리 국회 어땠습니까? 거의 뭐 이 장외 집회, 삭발, 단식하면서 계속해서 국회는 입법 특히 20대 국회 입법률이 30%입니다. 사상 최저고 최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작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37일 됐는데요. 1월 20일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 빠르게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회 많이 늦었다. 대신에 지금이라도 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네, 일이라고 그럼 봅니다. 이제라도 한 개정한 내용들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염법 예방관리법 같은 경우는 의심자에 대해서 입원시킨다든가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고요. 네. 또 검역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검역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들, 특히 이런 부분 이걸 거쳐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의심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할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국회에 대해서 역할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늦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다행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정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좀 더 잘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선거 앞두고 있더라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일들은 수시로 국회 열어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도 정말 발빠르게 심사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여기에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줄도 서다 보니까 이 감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헌정사상 총선이 연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전쟁 중에도 열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사실은 통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미 공천이라든가 절차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절차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진전되는 상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는 있거든요. 아직 이제 50일 정도 지금 48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정치권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악화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여야에 대해서 또 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국회 20대 국회는 일단은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만료가 되고 예. 만일의 경우 연기돼도 5월 29일까지 시간이 연기돼도 그렇게 길게 연기되는 게 길게 연기를 아니거든요.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총선 연기보다는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총선도 제대로 치르고 민의를 반영해서 20대 국회처럼 이렇게 무능한 국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뭐 거리로 나가고 국회에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몇 년 동안 질질 끌리면서 꼭 이루어져야 될 민생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끌렸습니까? 예. 이런 무능한 국회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는 이 국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번 총선 때도 유권자들께서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이런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서 21대 국회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